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페가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랑 비슷한 소묘 작업물인데 이번에는 평행 구도를 가진 작업물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읽어내려갈 수도 있는 작업물이에요. 저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물을 되게 좋아해서 제목이 딱 이래요. What can you see? Where is it going?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런 이미지를 제 작업 스타일로 딱 풀어낸 작업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라 해야 되지? 직접적이고 촉감이 느껴지는 듯한 감각적인 작업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피스로 이루어진 흑백 작업이랑 이게 두 가지가 생각을 좀 비우고 스킬도 좀 버리고 원시적으로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간 듯이 그려낼 수 있는 작업물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차차차차 그려내는 작업물이거든요. 이런 게 보여드리는 흑백 작업이랑 비슷한 똑같은 제목을 가진 게 하나 더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작업물이고 담백한 작업물이죠. 얘도 콜라주 작업이고 이렇게 잘 보시면 매듭이 있어요. 어떠한 흐름이 느껴지도록 콜라주를 했고 그리고 또 잘 보면 여기에 나무 조각이 이렇게 조금씩 피스로 묶여져 있거든요. 작품 설명은 딱히 넣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마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뒷이야기를 길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물이에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제 작품 중에 좋아하지 않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페를 제출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작업물이 나오네요. 얘는 하나하나 피스가 아니라 전체 하나가 한 피스입니다. 2019년인가 2018년에 이거랑 비슷한 작업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서 비슷한 작업물을 여기서 해본 건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작업물이 됐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솔직히 제가 미네에 제출했던 작업물인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블랙 몽지네요. 이 푸른 것과 이 붉은 것의 대비가 잘 느껴지는 작업물이에요. 이 작업물들은 제가 연습하려고 그렸던 것들을 다시 재결합해서 이어붙인 거예요. 어떠한 작품을 했을 때 버려지는 것들 이렇게 다 버리지 않고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하면 이거를 오려놔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런 작업물을 하려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파편인가? 전체인가? 라는 제목을 가진 작업물이고 퀘션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전체를 보고 파편을 인식하게 되는 걸까?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은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물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파편과 전체로 이루어진 작업물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동화 같은 작업물이 이제 하나 나와요. 이제 좀 추상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다면 시각적인 거를 풀어내는 작업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딱 그럴 때쯤에 이런 작업물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과슈랑 수채화를 섞었고 이거는 색연필이에요. 솔직히 잘 그려낸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단순하고 누구나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여기 있는 작업물들 중에서 드로잉한 거 빼고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 작업물이에요. 이미지나 색감은 제가 원하는 취향대로 정말 잘 나왔어요. 이 작업을 보면 얼굴이 없어요. 저는 얼굴을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제가 사진으로 찍을 때도 보통 저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뒷모습이나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주변의 풍경을 같이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오로지 너의 신체 일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약간 동화적인 작업물이에요. 다음은 사진 작업이 나와요. 입체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을 했었어요. 아까 보시면은 얘로 콜라주한 작업이 있었잖아요. 좀 질문을 던지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비슷한 재료를 썼어요. 좀 일관성을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거를 콜라주 작업으로도 해보고 입체 작업으로도 시도를 해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 마페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게 이거일 거예요. 미술을 관심 있게 모르시는 분들 이거를 보고 그림인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그린 건 줄.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목판화 작업이고 제가 직접 집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걸 목판화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3년쯤에 이 아이디어를 얻고 한 2년 전쯤에 한번 수채화로 이 작업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다 드롭했어요. 근데 목판화로 하면 너무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재료의 미스였다라는 생각을 해서 독일 와서 이제 록다운 기간에 한번 해봤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잘 나왔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잘 보시면 이렇게 다 흔들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한데 제가 좋아하는 색감은 딱 나왔어요. 원래 한 5도 정도는 찍고 싶었어요. 5번 정도는 색깔을 다르게 찍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4번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꿈이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작품 설명이 꼭 있어야 되는 작업물이에요. 꿈이 있다. 평생 꿈꿔왔던 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내 꿈의 결과물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무슨 선택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나의 꿈? 아니면 대의? 무엇을 선택하던 궁극적으로 꿈은 이뤄내지 못한 것에 가깝다. 내 꿈의 완성체가 단순히 도구로 전락하고 무언가를 파괴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 꿈의 파괴에 이를 것이다. 또한 내 평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에서 그것을 2번 다시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포기해버리는 것 또한 파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좀 시국이라 조심스럽지만 그 오래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랑 하야오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를 보고 그게 영화가 우익이냐 아니냐 전쟁 미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고 정말 그런가? 전쟁 미화인가? 그럼 전쟁이란 뭘까? 꿈이란 뭘까?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상상하다가 이거를 작품으로 꼭 한번 만들어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작품입니다. 꿈이라는 게 마치 세면대에 담겨있는 물 같은 거예요. 곧 하수구로 쉽게 흘러내려가 버릴 것만 같은 너무 신기루 같은 거예요, 꿈이. 우리가 꾸역꾸역 뭔가를 하겠다고 계속 담고 그냥 가지만 그게 너무 물 같아요. 너무 금방 이제 쏟아지면 다시 주울 수도 없고 그 물에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비쳤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제가 관찰을 해야 그려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작업물을 할 땐 제가 사진을 다 직접 찍거든요. 그래서 욕조나 세면대 이렇게 물에 막 이렇게 받아놔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사진을 진짜 진짜 몇십 장, 100장 막 이렇게 찍어요. 몇 개 딱 추려내서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위에서 떠다니는데 비쳤다고 상상을 해보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한번 사진 프린트해서 그 이후에도 비행기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비행기를 어디에 어떻게 둘 건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작업물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작업물이 하나 나왔으면 간단한 드로잉을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4피스의 작업물인데 저는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는 걸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머릿속으로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시각화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런 도형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막 공간을 이렇게 제가 막 머릿속에 이렇게 돌리거든요. 큐브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큐브를 제 머릿속으로 막 돌려요. 실은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작업물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한 번 했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 이 작업 하나 그리는 데는 몇 주가 걸렸는데 2주? 저렇게 완성도 높게 지금 막 그려낼 자신은 없고 근데 또 하고 싶고 해서 드로잉을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것도 좋아한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작품을 넣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바람 냄새라는 작업물이고요. 이렇게 한 피스 그리고 이게 거꾸로 줬구나. 이렇게 2피스가 세트예요. 아까 제가 공간 구성한 거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공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네모난 것들이 이렇게 변주되어 있어요. 저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이렇게 거꾸로 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시리즈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창문을 열고 바람 냄새를 맡는 것. 창을 통해 바람 냄새가 계절을, 온도를 담아 들어온다. 그 냄새는 나의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큰 요소 중 하나이다. 라는 작품 설명인을 넣었어요. 이거는 민스터에 제출했던 거고 이거는 민엔에 제출했던 거예요. 작업물이에요. 제가 티백을 이용한 작업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티백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색감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드로잉은 얘가 더 퀄리티가 높아요. 휴머니멀이라는 다큐를 보았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것들이 셀 수 없이 죽어나가고 누군가가 죽여나가고 있다. 누군가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누군가는 알지 못하거나 방관한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무서워요 라는 말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물들을 직접 죽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의식일지언정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여유로워지려고 하는 행동들이 자연 파괴에 조금씩 1mm씩이라도 보태지고 있다는 걸 난 분명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모른다고 이 모든 것들을 방관할 셈인가? 2019년에 나온 거고 MBC에서 했던 거네요.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다큐도 좋아하고 해서 챙겨봤었어요. 너무 제가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동물을 죽이는 게 문화인 곳도 있고 다큐에 나오는데 이날에 고래를 다 잡아 죽이는, 그래서 푸른 바다가 핏빛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문화래요.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 게 사회에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태로 이것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풀어내는 정도로만 이거는 작업물을 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뭘 했다기보다는 다큐를 제작하신 분들이 하신 거죠. 이 작업물은 소멸이에요. 제가 앞서 작품 하나, 꿈이라는 판화에서 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엄청 섬세하게 그려낸 거고, 이거는 거의 그냥 색감을 던지고 본 두 피스입니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까지 세트예요. 이거는 WOLO라는 제목이고요. We Only Live Once 라는 제목이고, 그거의 약자를 딴 거예요. 제가 수채화를 하면서 물을 매번 버리잖아요. 수채화에도 유해물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버리는 것들이 다 환경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려지는 것들이 미술을 하면서 맨날 생각해요. 내가 미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쓰레기로 만들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채화가 버려지는 물을 매번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았어요. 그거를 작업물로 풀어낸 거가 이겁니다.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 이런 작품인데요. 아까 나온 그 책으로 된 작업물이랑 비슷해요. 걔는 수채화와 콜라주였다면 얘는 색연필과 콜라주예요. 꿈을 찾아가고 있었다면 얘는 길을 잃은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 뒤에 색연필 작업이 길이라면 이 아이는 거기를 헤매고 있는 무언가겠죠? 드디어 마지막 작업물인데요. 짜잔! 이런 작업물입니다. 32이라는 작업물이에요. 32. 32개의 피스가 한 작업물이에요. 그 중에서 고작 8피스가 여기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8피스가 있습니다. 여기 8피스 해서 고작 이만큼의 피스가 있고요. 사람이 너무 어렵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가 당연하다. 왜냐면 그 사람과 너는 단 1시간, 단 하루 만났을 뿐이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는 거다. 저도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한 번 봤지만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넓은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감히 추측하거나 제가 감히 지레짐작해서 막 평가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격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우주의 하나의 행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을 그려낸 거예요. 그 사람의 행성이 처음 1년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는 이랬고, 3년째에는 이랬고, 4년째에는 이랬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낸 것처럼 그려낸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제가 느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기에는 이 작품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제 마지막 작업이에요.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가장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 마페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미대 입시 마페 제출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유학준비생들, 독일 미래 유학준비생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그래서 유학준비 생활이나 마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호랄라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